힘내시기 바랍니다. 교재 149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 149페이지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라고 있죠. 교육은요, 필수 교육과 의무 교육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필수 교육은요, 필수 교육의 경우에는요, 이제 실무 교육, 연수 교육, 그리고 직무 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필수 교육의 대상자는 대상자가 아니라 교육권자, 실무 교육의 경우 실무 교육의 교육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예, 연수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근데요, 직무교육의 교육권자는 시도지사 플러스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교육의 교육권자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예, 등록관청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저거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육의 이제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누구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무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의 경우에는요, 임사원 전원이 받고요.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역시 교육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누구냐면은 정체가 소속공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예, 법인 대표의 경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사원의 경우 임사원 전원이 소속공입니까? 임사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도 존재합니까? 그 없는 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연수교육은 받는다, 안 받는다? 연수교육은요, 여러분들 개업공과 소속공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인의 임사원의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직무교육의 대상자는요, 예,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기입니다. 직무교육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예, 적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거기다 4만 더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너무 크죠? 그땐 더해. 더하면 얼마야? 거기에다 4만 더해. 이것이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시간은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예, 연수교육은? 예, 직무교육은?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푸세요. 곱하니까 12, 그리고 4 더해. 더하니까 28,
그리고 사도회. 그래서 저것이 각각의 이제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의 내용 또는 이제 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실무교육은요, 이제 첫째로 법률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해요. 예, 두 번째로는요, 중개와 경영에 관한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직업 윤리를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요, 직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다 직업 윤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요 세 가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셋 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다 직업윤리는 반드시 어때요?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 기껏해야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딴 건 없어. 근데 여기는요, 중개 그리고 경영실무 요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연수교육은 재교육의 성격이죠. 그래 놓다 보니까 요건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줬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요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뭐? 법률 지식. 근데 여기는 뭐? 예, 법제도의 변경. 그래서 연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연수교육은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그리고 또 연수교육 받고 나서 또 2년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년 뒤에 받는 거 그 날짜 2년씩 지나서는데 기억할까요? 바쁘게 살다가? 그래서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라와. 2개월 전에 저 통지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교육받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운전 이제 면허의 경우 차 뭐 하는 거죠? 차량 점검 뭐 이런 거. 그 날라오고 또 뭐 적성 검사 이런 거 어때요? 날라오잖아. 그죠? 놓칠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개월 전까지? 그런데 이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마다야? 이게 2이기 때문에 얘도 2야. 항상 법은요, 같은 동네 나오면 같이 일치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거 2년마다, 그리고 요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서 얘는요, 요런 독특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거하고 달리, 연수교육의 경우는요, 연수교육을 갖다가 저거 제대로 안 받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뭐다?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는 두 개밖에 없어요. 2년이요. 뭐요? 2년. 이는 뭐냐? 확인 설명의 인이야.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안 했으면 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또 뭐요? 그 두 가지라는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명 공명을 했어요.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운명이었어요. 공명은 아직 안 했네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3교시에 협회의 공명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갖다가 공시하지 않거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요, 연수교육을 안 받거나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실무교육 안 받으면 시켜줘, 안 시켜줘, 등록을. 등록을 아예 안 시켜주면 되니까 문제거리가 안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뭐가? 필수교육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살을 더 붙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실무교육은 그러면 언제 받냐?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그죠? 그건 우리가 등록하면서 봤어요. 그래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으면 돼. 근데 기왕에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자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였던 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노릇을 하다가 폐업하고 또는 소속 노릇을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나서 다시 중개업을 할 때면 이때는 놀았던 기간이 1년 이내일 적에는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할 때는 안 받아도 되고요. 소속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일 때는 안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건요,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원래 1년 이내 받는 거야. 중개보조원 되기 전에. 그런데 중개보조원 노릇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뭐 해고당했든 아니면 자기가 거기 사표 쓰고 나오든 해가지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할 때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거는 전부 몇 년으로 돼 있어. 받는다도 1년이고 받지 않는다도 1년인데 내가 이걸 쓰기가 싫어. 왜? 쓰려고 들면요, 개별적인 사례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써요. 그래서 안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맞춰주셔야 돼요. 뭘 조심하냐면 이거야. 이 사람은요,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걸까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고용 시 그 기간이 1년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요. 고용관계 종료야, 고용관계 종료 신고야. 다시 고용이야, 다시 고용 신고야. 그 기간이 뭐일 때? 신고자 빠지면 틀려. 우리 한번 법조문 볼까요? 자, 법조문 보시오. 그 34조 149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1항의 1호를 보세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폐업 신고에서는요, 신고자 없어도 맞아. 왜? 폐업은 신고하기 전엔 폐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2호를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요, 종료 신고 후요. 종료 신고 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항의 1호를 보세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야,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야. 그 다음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려는 자야, 아니면 고용 신고하려는 자야. 신고자가 빠지면 틀린다니까. 거기 2호도 마찬가지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 하여간 이놈은 신고자 빼고 시험에 나오는데 알아서들 틀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괴롭히죠. 중개사법에서 제일 괴로운 게 중개사법이 어려워서 괴롭지가 않아. 알면서도 어떤다는데. 알면서도 틀린다는데 승질 나는 거야.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낼 적에 있잖아요. 가능한 한 이런 걸 자제하면서 안 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고자 빼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내려고 하는데 어떨 땐 그 유혹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 가능한 한 안 내요. 근데 적어도 수업은 해요. 신고자 빠지면 어떻다? 틀려. 됐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그 다음. 자, 의무교육이요. 이거 필수교육은 교육을 이거 할 수 있는 거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요. 이건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은 이건 할 수 있다야. 그래서 의무교육의 교육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등록, 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그때그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수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무슨 교육? 죄송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필수교육입니다. 그런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저거는 뭐냐? 이런 거요. 때로는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모여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도에서 즉 강원도 도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도속공인중개사까지만 모여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원주시청에서 중개보조원만 모여라 해가지고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육은 필수교육과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긴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의무교육은 어떤 제도가 있다? 예, 교육비의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필수교육은 교육비 지원 없어. 왜? 여러분들 이거 안 받으면 등록해 못해 이런 거 봐. 이건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건 안 받으면은 아예 중개보조원 할 적에 있죠. 나중에 문제 생겨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먹어요. 이래 놓다 보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받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불러대 교육받으러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짜증나 안 나? 짜증나잖아. 근데 하는 거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안 가도 되잖아 막.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해? 교육비가 지원돼요. 물론 교육비에 그 내용엔 그런 건 없지만 가면 빵하고 우유도 줄 수 있고 하면서 저기는요 어느 정도 저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요 여러분들 저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건 뭘까요? 저건 표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한번 모아가지고 강원도 도지사가 한번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한번 쫙 일장연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표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거철 이렇게 되면 민감해졌을 적에는 사실상 어떨까요? 이게 못해요.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됐어요?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교육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모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10일 전까지 통지요. 며칠 전요? 10일 전.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구별돼야 돼. 연수교육은 몇 개월 전까지 통지? 그리고 실무교육은 10일 전인데 저거 헷갈리게 나와. 2개월, 10일. 기억할 수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 낸데 보니까 저거 아마 뒤집어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때 어떤 분들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문제를 뒤집어 써. 기억도 안 하죠? 네, 다행이네요. 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거기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필수교육에도 있어? 필수교육에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만? 예, 제가 그게 왜 그 얘기하냐면 협회에서 막 이거 하면서요 교육비 지원해달라고 막 땡깡 넣더라고요. 법에 써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는.
근데 법을 제대로 읽질 못한 거죠. 예, 교육비 지원은 임의교육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 교재 302페이지입니다. 자, 업무 위탁 한번 읽어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한 줄 적혀 있어. 뭐라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무 위탁을 보시면은 법조문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누구에게든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 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 업무 위탁에 대한 것은요, 2개만 적혀 있어요.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육은요, 필수 교육이요. 무슨 교육이요? 예, 저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이 업무 위탁에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시험 업무는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누가 주관해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입니다. 그 다음 교육 업무에 대한 것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네, 대공협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여기는 대학이 있고 여기는 대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에는 왜 대학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때가 그렇지 그래요. 애들 수능 볼 때야. 그래서 대학은 수능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시험 업무에는 대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잠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필수 교육은 모두 있어. 그러면은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다 시도지사인 건 맞아. 근데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만 있어, 등록관청도 있어. 그러면 여기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도지사가라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등록관청은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로? 시도지사가 대공협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시도지사야? 그 다음 시험시행기관회장하고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어떻소? 같지요? 원칙적 시험시행기관회장은 시도지사니까. 그죠? 성격은 같지만 여기는 시험시행기관회장이고 여긴 시도지사인데 슬쩍 바꿔내요. 교육 업무는 시험시행기관회장이 대공협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 대학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만 보고서 틀려. 치사하죠. 교육과 시험은 말이 안 돼. 그냥 글만 읽어도 알거든? 근데 우리는 글을 읽는다. 그냥 그게 글을 독해를 한다. 머릿속에서 그걸 갖다가 틀리게 항상 독해를 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치사하게 내. 기출문제야,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에 업무 위탁은 이런 것만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에 대한 거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다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요. 이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거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어떤 분은 지금 졸려가지고 막 서 있기도 하고. 교재 327페이지. 먼저 여기부터 합시다. 교재 327페이지.
감독상 명령에 대한 이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상 명령은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감독상 명령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자, 감독상 명령의 명령권자는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등록, 관청이 모두 감독상 명령의 명령권자입니다. 그 다음 협회에 대해서는요, 지부와 지회를 포함하여 협회의 지부지회까지 포함해서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상 명령권자입니다라는 거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지부 그리고 강원도 지부의 원주시 지회에 대한 감독상 명령권은 원주시청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거요. 지부든 지회든 협회든 감독상 명령 오로지 누가 한다? 그래요. 자, 감독상 명령의 사유는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하려고요? 위반행위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요, 첫째로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행정처분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감독상 명령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필요한 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얘기는 아무거든 몽땅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독상 명령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저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의 이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상 명령은요, 여러분들 오라라고 공무원이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공무원이 간다, 너 대기하라 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 명령. 뭐라고요? 예, 보자기의 방법으로다가 감독상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감독상 명령이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감사야. 그래서 막 공무원이 막 불러 제끼는 거요. 간다라는 방법은 뭐냐?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간다라는 방법에 의한 감독상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도 오라, 간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요,
간다라는 방법에 의해서 감독상 명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다라는 방법은 뭐라고요?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법에 의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때는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뭘 제시요? 근데 그 증표라고 하는 것은요, 예, 공무원증 플러스 조사검사 증명서입니다. 뭐라고요? 예,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인데 여기는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조사검사 증명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절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숭고한 이념일까요? 차선의 형식일까요? 예, 민주주의는 형식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상이나 이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들이 뭐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 예, 철학자들이 완벽한 정치를 주장한 것은 그 어느 저기도 민주정치를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완벽한 인간이 다스리는 철인정치죠. 그 정치를 주장했지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 철인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 민주주의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다수결이야.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잘못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법 절차예요. 뭐요? 예. 그게 독과실 이론이라 해가지고서 뭐냐면 이런 거야.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을 적에는요, 그게 적법한 증거로, 아무리 그게 내용이 맞아도 적법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절차적 흠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녹취한 거, 불법 녹취라면 그거 내용이 암만 맞아도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 못 쓰는 거야? 증거를 못 써요. 여러분들 경찰이 와가지고 막 뒤졌어. 가택 수색해. 그냥 와서 수색해. 반드시 뭐 갖고 와야 돼. 영장 갖고 와야 되잖아. 그 영장에 해당하는 게 조사검사 증명서야. 여기서요. 그래서 저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요. 사무실에 출입해서 공무원이 조사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목에다 뭐 걸고 나타나? 그리고 뭐 갖고 와?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해요. 그리고서 조사를 해야 돼. 여러분들 사이드카 타는 경찰 공무원이 중개사무소에 쑥 열고 문 열고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긴장하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조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까요? 절대 못해. 할 수가 없어. 예? 그렇지, 맞아요.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온 거야, 실제로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왜? 추운 데서. 암만 가죽 잠바 입었어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제일 만만하잖아. 커피 마시러 온 거야. 절대 못해요. 예, 바로 그거요. 그래서 이 조사검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뭐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요, 여러분들 327페이지에 보면 그 2항을 보세요.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뭐를 제시하고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이 여기 지금 안 써 있어. 근데 국토교통부 령에 가면 거기 그랬어.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조사검사 증명서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불러 제낄 수는 있어도 지가 나와서 막 뒤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살 붙여야 돼. 거기요 32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1항의 1호 뭐라고 돼 있어? 삭제. 2호 뭐라고 돼 있어? 삭제라고 적혀 있죠? 그게 시험 문제야. 그 삭제된 게 뭐냐? 여기 보시오. 여기요. 1호가 등록요건 적합성이고요. 2호가 지정요건 적합성이에요. 과거에는요, 등록요건 적합성, 지정요건 적합성 저걸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당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감독당 명령 한다 못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OX. 예? X라는 거요. 그 다음 이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OX. 예, 저게 왜 빠졌냐? 등록요건, 지정요건 뭔지 또 기억나요? 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왔고 등록요건 갖추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 등록? 안 시켜줬잖아. 그리고 등록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뭘로 알아? 서류심사. 그죠? 서류심사. 뭐, 낸 거하고 또 뭐 한 거. 공무원이 확인한 걸로. 그래가지고 서류 낸 거 갖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와야 돼? 아니면 냈으니까 자기가 뒤져보면 돼? 자기가 뒤져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뭘 이걸 조사하고 자시고야.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지정요건이 뭐요? 첫째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된 자다. 전제였어요, 그게. 가입,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 가입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각 30명 이상 가입할 것을 요한다. 523도.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명 이상,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요한다. 그거였잖아. 그 4가지 지정요건은 전부 다 뭐였냐? 제출 서류였어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도 없어. 다 제출된 거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로 나온 거 틀려. 그 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요. 중개사법에 행정처분 5개가 있어요. 행정처분 몇 개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그 다음 지정취소, 자격정지. 5개가 있는데 5개가 이 행정처분 5개 중에서 거기 적혀있는 건 4개고요. 지정취소가 안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요. 327페이지 37조 1항의 4호를 제가 읽어볼게요. 4호. 이 법 위반 행위의 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업무정지라고만 적혀 있고요. 지정취소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애용되던 시험 문제예요.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나는 그 등자 때문에 요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내. 근데 한동안 굉장히 잘 나오던 문제예요. 지정 취소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못한다. 오로지 그래서 뭐만?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행정처분 목적에 뭐가 들어있어 하면 자격취소, 자격정지가 있죠. 그러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소속두잖아. 특히 자격정지는 누구만 자격정지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돼? 아니면 소속이 자격정지돼? 그러니까 이게 자격취소, 자격정지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야? 아니면 소속도 포함이야?
소속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대상자 속엔 소속도 포함된다야. 그 다음 간다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사무소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37조 거기요. 그러니까 327페이지에 37조 제1항체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하여서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보고,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뭐라고 적혀있어?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사무소는 있어 없어?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간다라는 방법은.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있어?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있나 보세요. 등록이야. 그게 등록.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는 자 사무소도 어떻다? 그래요. 여기에 간다라는 방법에 모두 포함된대. 무등록자 사무소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속에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등록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등록관청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로 열고 또 있어. 꼭대기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등록관청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은 등록관청만 해?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해? 그래서 이거 분사무소 하면서 이야기했다 안 했다? 이야기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것 때문이요. 감독상 명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 사유에는 모두 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 여러분들 여기가 혁신도시요. 대로를 중심으로 한참 지을 적에 이게 다 뭐야? 예?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야.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이 한 바퀴 나와서 휩쓸 수 있었어요. 강원도 도청에서 나와서 한 바퀴 휩쓸 수 있었어요. 원주시청에서 나와서 한 바퀴 휩쓸 수 있었는데 원주시청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 집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누구냐? 춘천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이거는 분사무소야. 그러면 원주시청은 자기 관할이 아니야? 아니니까 건너뛴다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 그거야.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라고 써놨다는 거요. 그 다음 여기요. 요 집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무등록자네. 그러니까 무등록자니까 무등록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건너뛰어 아니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가로 열고 무등록자 사무소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의 문제로서는요, 그 명령권자 속에 누구도 집어넣어야 돼?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지부, 지회,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자, 소속공인중개사 다 포함이야. 포함 안 되는 사람은 누구야? 보조원만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속에서 빠져요. 됐어요? 그 다음 칸이 좁아서 못 썼어요.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협회, 지부, 지회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그래서 운명공명이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명공명이다 그랬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뭘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합격할 거요. 예. 이건 업무정지예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326페이지 보세요. 감독상 명령 바로 옆에 326페이지. 누구의 조사검사 증명서야? 그래서 그 밑에 도장 찍는 분은 누구야?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죠? 감독상 명령을 협회의 경우는요, 지부든 지회든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유의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유의사항의 2번. 나는 글씨가 하도 조그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면 읽어보시오. 뭐라고 돼 있어? 2번에. 500만 원이야? 과태료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몇 페이지 찾으시냐면요,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30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조사검사 증명서. 일단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야? 그래서 등록관청이라고 적혀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적혀있어? 왜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거기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어요. 됐어요? 거기에 유의사항의 2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정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업무정지 사유예요. 예. 자, 여러분들 500만 원이 과태료고요. 500만 원이 과태료거든. 근데 얘는 뭐야? 업무정지요. 저렇게 구별돼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감독상 명령으로 정리합니다. 감독상 명령은요, 중개사법의 중개보존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감독상 명령 대상자예요. 그런데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고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상 명령 할 적에도 공무원 내보내지는 못해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 방법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고, 감독상 명령 사유에 지정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지정 취소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오로지 뭐요?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심지어 누구도 포함?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위반 행위 여부 확인, 그리고 행정처분 목적으로 감독상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보석도 행정처분 목적으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라는 거 이유로 감독상 명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 요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무등록자 사무소조차도 감독상 명령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감독상 명령의 방법은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그 다음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검사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출입할 때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증표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 사유는 몽땅 다야. 그리고 오라간다. 다 돼. 그리고 협회만이다. 지부지회 포함이다. 근데 지부지회조차도 누구가 감독상 명령한다?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